이번 시간에 배울 모집단과 표본의 그 통계적 추정 단어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잘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용어의 정의, 여기서 이제 기호를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좀 잘 외워놔야 돼요. 그 용어 자체가 정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잘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추정 공식이 있습니다. 네, 추정 공식. 그 공식은 이제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잘 하면은 게임이 끝나는데 간단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용어 정의하는 거를 위주로 좀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 단어, 오늘 할 거는 정규분포를 제대로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규분포 복습 아는 사람들은 복습을 좀 반드시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제목이 통계적 추정이에요. 통계적 추정. 통계적 추정. 자, 뭔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전구 또는 형광등, 전구, 형광등의 수명을 알고 싶다고 해봅시다. 수명,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생산된 거를 평균 수명을 생산될 때마다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대답할 게 없겠죠. 그 공장은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어떤 물건의 평균 수명 같은 걸 알고 싶다 그러면은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치? 원래 우리가 다 조사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전수조사라고 그래요. 전수조사. 모든 거를 다 조사합니다. 이 전수조사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인구 통계 내는 거 이런 것들. 예. 한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죠. 그죠? 집에 이제 조사원들 찾아가지고 똑똑 두드리고 물어보잖아. 그지? 그런 거 해본 적 있나? 없어요? 네. 요즘은 조금 이제 간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이제 먼저 조사할 사람도 조사하고 그걸 안 한 사람도 이제 방문원들이 해가지고 되는데, 자, 모든 인구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대상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는 게 전수조사인데, 이 전수조사는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보통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제 이 전수조사 말고 표본조사라는 걸 이제 해준다.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일부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녀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볼 거야. 그렇게 할 건데, 자, 이때 이제 원래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원래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모집단. 예를 들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 보면은 항상 이제 여론조사 나오잖아, 그지? 여론조사. 예를 들어서 누구는 당신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걸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여론조사할 때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조사하면 너무 빡셌단 말이야. 돈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표본을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걸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만든 집단을 조사하기로 만든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해줍니다. 표본 집단. 네, 표본을 뽑아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지? 표본 집단.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들을 좀 공부를 해보자. 자, 모집단. 원래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의 평균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 녀석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평균이라 그러고, 기호로는 보통 소문자 M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알겠죠? 네, 모집단의 평균. 모평이라 그러고요. 그럼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도 있겠죠? 이 모집단의 이제 그 자료값들이 이 평균에 대해서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냐? 그걸 조사한다. 그게 이제 모 표준 편차가 되고, 모 표준 편차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시그마로 써줘요. 네. 이제 시그마 이렇게 이제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을 몇 개를 뽑았어. 표본을 그럼 몇 개를 뽑을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표본을 몇 개를 뽑았냐를 이제 어떻게 써주는 거니까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기호로 소문자 N으로 써줍니다. 10개를 뽑았다, 100개를 뽑았다 이런 식으로 표본의 크기를 정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본 집단을 만들었으면 이제 이 표본 집단에서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표본 평균이라 그래요. 표본 평균. 얘는 기호를 어떻게 써주냐면 x바라고 써줍니다. 자,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위에 짝대기 바를 긋는 거를 무슨 의미로 쓰냐면 보통 평균의 의미로 많이 써줘요. 알겠죠? 예, 이건 통계학에서 쓰는 기호야. 통계학에서 이제 위에 바를 그어주면 이제 평균을 뜻하는 거다. 또 표본들이 이제 x들이 되는 거예요. 이 x들을 내가 쭉 뽑아내가지고 그 녀석들의 평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가 있겠죠, 그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본 표준 편차라 그래요. 얘는 이제 보통 소문자 S로 표현해준다. 예, 소문자 S로 표현해주는데, 자, 그럼 표본 표준 편차가 약간 조금 이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원래 우리가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지, 그지?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지?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럼. 자, 루트 분산해주면 되는데, 자, 그럼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표본에 대한 분산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원래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자료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 표본 집단에 이제 x1이라는 자료, x2라는 자료, x3라는 자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개의 자료, xn까지 자료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자료값 빼기 평균 해준 거의 제곱 더하기 또 자료값 빼기 평균 해준 거 제곱해가지고 쭉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편차는 뭐가 되겠어요? xn 빼기 x바의 제곱. 요게 이제 편차 제곱의 총합이 될 거고, 얘를 평균을 생각해 주려면 원래는 총 개수가 몇 개야? n개잖아, 그치? 그래서 n으로 나눠줘야 될 것 같지만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우리가 대신에 뭘로 나누냐면 n-1로 나눠줍니다. 네. 자, 이게 n-1로 나누는 그 이유가 있긴 한데 요건 이제 대학 레벨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건 생략을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n이 아니라 뭘로 나눠준다? n-1로 나눠준다. 뭘 구할 때? 요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할 때 n-1로 나눠준다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만 두세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네.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아요. 거의 나오진 않고, n-1을 쓰는 그냥 직관적인 이유를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게. 우리가 나중에 이걸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아야 돼요, 실은. 예,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실은. 모평균도 못 구하는데 모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겠어, 그지? 근데 수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이렇게 n으로 나눈 거 대신에 n-1로 나눠버리면 이 표본 표준 편차 값이 모표준 편차 값이랑 거의 근사가 되더라.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모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랑 같은 값으로 취급을 하고 풀면 되겠어요, 그냥.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이 이유가 아니긴 한데, 예, 요거 때문에 n 대신에 n-1로 난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진짜 빼기로 어려운 건데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요런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걸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이는 뜻하는 게 뭐예요?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뭐의 평균이야? 이게 뭐였어? 표본 평균이었잖아, 그치? 표본 평균의 평균 또는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라는 얘기예요. 평균을 내는데 걔를 또 어떻게 평균을 내지?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좀 이상하지? 얘는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두 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집단에 100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모집단에 100개의 이제 서로 다른 어떤 자료값들인데 얘를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표본을 내가 10개만 뽑는다고 쳐봅시다. 예. 그럼 10개를 뽑아서 표본 평균 x바를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10개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자, 그렇게 이제 표본 평균 x바를 구하는데, 근데 이 x바가 나올 수 있는 값들을 생각해보면은 여기 100개 중에 또 다른 10개의 조합으로 뽑아내가지고 또 표본 평균 만들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또 다시 섞어가지고 또 다른 조합으로 100개를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 x바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은 이 문제의 케이스에서는 100시 10가지만큼 나오겠어요. 서로 다른 100개 중에서 10개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만큼 이 x바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표본 풍에 나올 수 있는 값들이 쫙 가능한 값들 쫙 펼쳐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주면은 이 표본 평균 x바라는 녀석은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쭉쭉 뽑아서 우리가 계산해봤을 때 이 표본 평균 x바라는 녀석은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되는데 얘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라가냐면은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이 m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그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만큼의 표준 편차를 가지는 그런 정규 분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학자들이 이미 증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증명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다라고 사실만 받아들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뭐야? 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뭐가 된다? 이게 이제 모평균이랑 똑같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가 된다? 얘는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기호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기호들이 좀 많이 헷갈립니다. 이게 평균 나왔는데 또 평균이야.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면은 자, 표본 평균 x바라는 거는 뭐야? 한 번만 내가 뽑아가지고 그 녀석들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한 게 표본 평균 x바고요. 그 다음에 EX바라는 건 뜻한 게 뭐냐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인데 그럼 표본 평균들이 어떻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냐? 가능한 경우를 모두 다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가능한 경우를 모두 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평균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렇게 구해봤더니 그 결과가 뭐랑 똑같아?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이랑 똑같게 나오더라. 그 다음에 그 녀석의 표준 편차는 뭐랑 같게 나오더라? 모표준 편차를 이제 표본의 크기에 루트 붙인 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랑 값이 똑같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볼 겸 밑에 쉬운 문제들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573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92페이지. 자, 다음 중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임대로 고지적으로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전수조사가 힘든 녀석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자, A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키조사. 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어떤 특정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숫자가 뭐 많아봤자 한 300명? 많아봤자 한 그 정도 되겠죠. 엄청 많아봤자 그 정도는 셀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넣어 돌리면 되니까요. 얘는 그래서 표본조사를 해도 되지만 전수조사를 해도 되는 녀석이요. 그래서 기억은 일단 아리까리니까 제외. 자, 니은 B회사에서 생산하는 건전지의 수명조사. 자, 회사에서 생산한 건전지의 수명을 조사하면 어떻게 돼요? 수명을 조사한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약이 다 달 때까지 조사를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대답할 게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런 건 반드시 표본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니은은 표본조사. 자, 디귿 C 드라마의 시청률 조사. 야, 시청률 조사하려면 이거 전국을 뭐 드라마 한 편 방영할 때마다 전국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조사할 수가 없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역시 표본조사로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리을 D 후보에 대한 지지율 조사.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얘도 표본조사를 해야 되지. 지지율 조사를 아예 전수조사를 할 것 같으면 투표를 하면 땡이죠. 왜 표본조사를 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지율 조사할 때도 표본조사를 써야 된다. 따라서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이 표본조사가 적합한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74번. 자,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를 모집단으로 하여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로 복원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복원 추출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이란 건 뭐냐? 내가 이제 뭐 뽑기를 할 거야. 뽑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적힌 공이 10개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복원 추출이라는 얘기는 내가 한 개를 뽑아가지고 결과를 보고 다시 넣어서 원 상태로 만든 다음에 다시 뽑아주는 거예요. 복원이란 게 뭐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린 다음에 뽑는다는 의미에서 얘를 뭐라고 한다? 복원 추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다. 알겠죠?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한다는 얘기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문제는 주머니 안에 1이 적힌 카드 하나, 2가 적힌 카드 하나, 3이 적힌 카드 하나, 4가 적힌 카드가 하나가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카드를 하나 뽑고 그거 조사하고 다시 돌려 넣어서 다시 섞어가지고 다시 하나를 뽑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처음에 뽑았을 때 가능한 케이스가 4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케이스도 몇 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복원 추출하면 총 몇 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게 된다? 16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 12, 13, 14, 21, 22, 23, 24, 33, 31, 32, 33, 34, 41, 42, 43, 44 이렇게 총 16가지의 그 복원 추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나요? 네. 그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575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575번 모집단 1, 2, 3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로 보분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p x바가 2일 2 요걸 이제 구하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녀석의 기호를 한번 볼 거야. 자, p x바는 2다. 이 녀석이 말 뜻이고요. 내가 크기가 2인, 지금 크기가 2인 그런 표본을 임의로 보고 추출했어요. 그때 그렇게 두 개를 가지고 평균을 낸 거야. 그 표본을 가지고 평균을 내게 표본 평균 x바죠. 그 평균 값이 2가 될 확률이 얼마냐 이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575번. 자, 모집단이 지금 1, 2, 3이 있는데, 그러니까 1, 2, 3이 적힌 카드 또는 구슬 뭐 이런 게 이제 주머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한 개씩 두 번을 뽑아서 복원 추출한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1, 12, 13, 그 다음에 21, 22, 23, 그 다음에 31, 32, 33. 이렇게 총 9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 9가지의 케이스들 중에서 그 뽑힌 두 개 숫자를 평균을 냈을 때 2가 나오는 게 몇 개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1개, 2개, 3개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전체 9개의 경우 중에서 3가지의 경우가 내가 원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얘는 확률을 뭐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어? 9분의 3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px바가 2다라는 뜻이 뭐냐? 내가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의 평균을 계산해봤더니 그 녀석이 딱 2가 될 확률을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케이스는 전체 9가지 케이스 중에 몇 가지 케이스? 2가지 케이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7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숫자 1357이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를 모집단으로 생각할 거예요. 자, 그래서 모집단에 지금 뭐가 있냐면 1이 적힌 카드, 3이 적힌 카드, 5가 적힌 카드, 7이 적힌 카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얘를 모집단으로 생각하고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숫자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그랬어요. 자, 그럼 이 x는 확률변수 x는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자, 확률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이 1, 3, 5, 7 이렇게 4개가 있을 거고 각각이 될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4장 중에 한 장씩 있으니까 4분의 1씩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4분의 1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내가 기대값, 평균과 분산을 구해볼 거야. 자,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은 우리 전에 구한 대로 자, 확률변수 곱하기 확률 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되니까 4분의 1, 3, 5, 7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얼마가 되지? 4분의 16이니까 평균 4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우리가 제평 빼기 평제를 구한다 했어요. 자,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위에 x제곱항을 적어주면 된다 했습니다. 1, 9, 25, 49 이렇게 해준 다음에 쭉 계산해주면 1 곱하기 1 더하기 9 곱하기 1, 25 곱하기 1, 49 더하기 1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평균의 제곱, 4의 제곱을 빼줘야 되죠? 자, 제평 빼기 평제 요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 분산이 된다. 자, 제평을 계산해봅시다. 얼마 되나? 이렇게 구해주면 50에다가 25까지 더해주면 75에다가 9 더해주니까 얼마가 되죠? 75에다가 9 더해주면 84 나오나요? 84를 4로 나누니까 21. 21에다 16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5가 나오겠네요. 그죠? 네, 따라서 분산 5. 자, 그러면은 모표준 편차 시그마 x는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5라고 나오겠어요. 자, 요게 이제 1번의 답들이 되겠습니다. 자, 모평균 m은 4가 나오고요. 모표준 편차 시그마는 루트 5가 나온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내가 이제 표본이 2인 자, 이 모집단에서 표본으로 1과 5를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와 모표준 편차 s를 구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뽑았는데 1과 5가 뽑혀 나왔단 말이야. 그럼 표본 평균 x바는 얼마가 돼요? 그냥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니까 3이 되겠죠. 그죠? 그죠? 표본을 뽑았는데 두 개 크기가 2짜리 표본을 뽑은 거야 지금. 모집단에서 그냥 카드 2장을 뽑은 거예요. 얘기했더니 처음에 1 나오고 두 번째 5 나왔어. 그래서 얘는 이제 3이 표본 평균이 3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자고 했는데, 자, 그럼 표본 표준 편차 어떻게 계산하는 거 하니까
아까 표본 분산부터 생각해보면은 자 자료값에다가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자료값에다가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해준 다음에 자료는 지금 두 개지만 내가 몇 개로 나눠줘야 돼? 뽑은 개수에 빼기 1 해준 거 1로 나눠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까 얘가 4가 되고 얘가 4가 되니까 8이 되겠어요. 따라서 표준편자 S는 뭐가 되겠어? 2루트 2 이렇게 이제 답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게 좀 특이하네. 이거 구하는 거 잘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57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거 이해되나요? 자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이 다음부터가 조금 어렵고 좀 귀찮은 거니까 잘 봅시다. 다음 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바로 이어서 해봅시다. 요 문제 가지고 이게 지금 숫자가 좀 작아가지고 해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문제를 좀 바꿔볼까 싶어서 잘 들어. 이거 책에 없는 문제니까 뭐 3번이라고 해놓고 한번 봅시다. 자 크기가 2인 표본을 지금부터 뽑아볼 거예요. 자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을 때 EX바랑 시그마 X바를 구하여라. 요거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EX바가 뭐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 시그마 X바는 뭐야?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아는 확률부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1, 4, 5, 7 이렇게 4개 중에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 2개를 이제 보건 추출해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11, 13, 15, 17, 그 다음에 31, 35, 33, 33, 35, 37, 그 다음에 51, 53, 55, 57, 그 다음에 71, 73, 75, 77 이렇게 있게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럼 제일 작은 얘를 가지고 평균 내준 거는 1이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표본 평균 건. 그래서 X바가 1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로 표본 평균 내주면 얼마가 나올 수가 있어? 2가 나올 수 있지. 그래서 1도 되고 2도 되고 이런 자연수 값들만 쭉 나올 텐데 그렇게 해서 7,7 가지고 평균을 내면 평균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7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X바가 될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 7까지 여기까지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표본 평균이 1이 되는 케이스는 지금 이게 총 몇 개지? 16가지였죠. 그죠? 16개 중에 몇 개?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16분의 1이 되겠어요. 자 그럼 표본 평균이 7이 되는 것도 16개 중에 딱 하나죠. 그죠? 얘도 이렇게 될 확률이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가 될 확률을 생각해보자. 2가 되려면 1, 3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1이 가능하네. 그지? 16개 중에 몇 개? 2개. 이게 16분의 2. 마찬가지로 얘 6이 되는 케이스도 7, 5나 5, 7 두 개가 있죠. 그죠? 네, 16개 중에 2개. 자, 그 다음에 3이 되는 케이스는 그럼 어떻게 될까? 15, 15, 33, 51. 이렇게 3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16분의 3, 얘도 16분의 3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 더해서 확률 다 더해서 1돼야 되니까 가운데 남은 건 16분의 4.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요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이제 X바의 평균을 계산해 주는 거야. 자, X바의 평균. 자, 그럼 이 X바를 계산해 주면은 얘가 이제 16분의 1 곱하기 1, 4, 9, 16, 35, 15, 12, 7 이걸 계산해주면 되는데 계산하면 4 나옵니다. 선생님이 암산이 좀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계산해보면 4라고 나와요. 평균 4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볼 거예요. 분산 VX바를 구해볼 건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얘는 표본을 가지고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표를 가지고 구한 거기 때문에 분산 구할 때는 제평 빼기 평제를 구해주면 돼. 얘는 제평 빼기 평제로 구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제곱 X바의 제곱을 계산해보자. 1, 4, 9, 16, 25, 36, 49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제평 빼기 평제를 해보면은 16분의 1 곱하기 1, 4, 2 더하기 8 더하기 9, 3, 27 더하기 16 곱하기 40은 64 더하기 25 곱하기 3 해주면은 75 36 곱하기 2 해주면 72 49 곱하기 1 해주면 49 여기에다가 평균의 제곱 사이제곱을 이제 빼주면 되는 거야. 빼주면 되는데 얘를 이제 산수를 여기서 해보면 알겠지만 이 녀석의 산수를 해보면 얼마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이제 4분의 5라고 나오게 돼요. 4분의 5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은 얘는 2분의 루트 5 아니다 4분의 5가 아니고 미안 2분의 5네요 이거요. 자 계산 한번 해볼까? 의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계산해봅시다. 1, 8, 9 더해주면 9, 9에다 27 더해주면 36, 36에다 64 더해주면 100, 100에다가 175,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 얼마지? 75, 247, 247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은 296 요거 나눠주면 8로 약분되네요. 8, 26 8, 3, 24, 8, 7, 56 2분의 37.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37에다가 16을 빼주면 되는데 16은 2분의 30이니까 얘가 2분의 5가 나오겠죠. 그죠? 2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시그마 x바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2분의 루트 5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자 이 산수를 선생님이 왜 했냐면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 자 EX바는 모평균 M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X바의 표준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어떻게 된다? 모표준편차를 뭘로 나눠준 거? 루트 N으로 나눠준 거 이랬는데 아까 모표준편차 얼마 나왔어? 루트 5 나왔잖아. 그치? 얘를 표본의 개수에다가 루트 씌운 거로 나눠준 거 루트 2분의 루트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을 시켜주려고 한번 풀어본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확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여러분들 공식으로 그냥 암기만 해놓으세요. 알겠죠? 네. 지금 선생님이 이거 복잡하게 계산 한번 해봤지만은 이 계산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실은 이 계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결과만 알고 있으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하려고 했을 때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뭘 찾으면 돼? 그냥 모평균 찾으면 돼. 모평균 찾아서 얘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거 일일이 x바에 대한 거 다 해가지고 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냥 모집당 가지고 표준 편차 구한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눠줘? 요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돼. 알겠죠?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쉽거든요, 계산이.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해준 거는 이렇게 x바의 분포를 찾아가지고 계산한 결과가 이 공식이랑 맞아떨어지더라.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해준 거지. 이대로 풀란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알겠어요? 이대로 풀지 말고. 그래서 앞으로 요런 거. EX바, 시그마 X바 구하라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냥 모집당 가지고 평균 표준편차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은 그대로 갖다 써주고 얘는 그대로 갖다 써주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서 구한 녀석에다가 이 녀석이 루트 붙인 걸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방법 그대로 577번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577번. 577번은 지금 이 방법으로 풀어보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을. 네, 주어진 걸 이 상황으로 풀어보라는 얘기인데 요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연습을 한번 했으니까 자 그냥 바로 근데 딱 봐도 이렇게 풀면 복잡해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모집단이 지금 577번을 보면은 모집단이 0과 2와 4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자 그럼 모평균은 얼마가 돼요? 이거 세 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 분산을 생각해 봅시다. 자 분산은 제평 빼기 평제예요. 0의 제곱 빼 제평 그러니까 제곱 그 다음에 제곱 해가지고 얘를 3으로 나눈 거에다가 평균의 제곱 2의 제곱을 빼주면 되니까 3분의 20에다가 4를 빼주니까 3분의 8 나오겠네. 자 분산이 3분의 8 나오고요. 그럼 표준편차는 얼마가 나? 루트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표본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을 때 x바의 평균은 모평균 요거 2랑 똑같단 말이에요. 2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평균 크기가 2짜리인 표본을 뽑았으니까 얘를 루트 2로 나눠주면 된 거야. 얘를 루트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루트 3분의 2라고 나오겠죠. 그죠? 요렇게 답을 바로 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원래대로라면 아까 전에 요것처럼 이제 가능한 케이스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가능한 x바들을 다 적고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들을 다 찾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균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요령을 알았기 때문에 요거대로만 풀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이제 578번부터 580번까지 예, 그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거기 한번 보면은 문제 한번 봅시다. 578에서 580번. 자, 모평균의 모표준편차 시그마와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의 크기 n이 다음과 같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뭘 뜻하는 거니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2x바 요거랑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의 분산 vx바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의 표준편차 시그마 x바 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얘는 모평균 m이랑 똑같고 얘는 모표준편차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눈 거랑 같고요. 자, 그럼 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이니까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써주면 된 거야. 요 공식을 외우고 이제 써먹어 보란 얘기야. 자, 그러면은 578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578번은 2x바는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8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모표준편차부터 구해봅시다. 2x, 시그마 x바는 뭐가 되겠어요? 원래 모표준편차가 6이었는데 얘를 뭘로 나와줘? 표본의 크기가 3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예, 요게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분산 vx바는 어떻게 되겠어? 얘를 제곱해주면 되니까 4, 3, 12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얘는 공식으로 외워두세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뭐 이런 원리에 따라서 그렇다, 뭐 실제로 갖다 이걸 보여주려고 지금 해준 건데 모르겠으면은 예,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공식은 저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공식만 외워도 무방합니다. 여기는 대신에 뜻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왜 시그마 x바라는 왜 2x바라는 녀석이 나와서 이게 표본을 예를 들어서 3개를 뽑았다고 치면은 3개씩 이제 뽑는 경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각각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x바들이 쫙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그 녀석들 가지고 다시 평균을 구한 게 모평균이랑 똑같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예, 이 상황을 이제 잘 알아야 돼. 기호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 기호를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좀 잘 외워놔야 돼요. 선생님도 통계 처음 공부할 때 이 기호를 무지하게 헷갈려가지고 예,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는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책을 한 10번 정도 읽고 이게 이 뜻이구나 하고 찾아냈어요 진짜. 네. 이해됐나요? 이게 2x바랑 시그마 x바가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거 정리만 하고 넘어갑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요런 상황이야. 요것도 헷갈리니까 몇 번 좀 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조사해야 될 원래 집단, 모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거고 그거를 모평균 m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있겠지? 그걸 이제 모표준편차 시그마라고 이제 둘 건데 근데 얘를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일부를 뽑아가지고 표본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표본 집단이 되고 자, 이 표본 집단을 몇 개를 뽑았느냐가 표본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n이라고 둘 거고 표본을 뽑았을 때 이 녀석 뽑은 것들만 가지고 평균을 낸 거 그거 이제 표본 평균이라 그러고 표본 평균이라 그러고 그건 이제 x바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표본 표준편차 표본 표준편차가 있는데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이제 보통 소문자 s라고 써주는데 이 녀석은 모표준편차랑 거의 똑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뽑은 x바들이 이제 가능한 경우들이 여러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여러 개를 이제 다 생각해 봤을 때 이 x바가 이루는 분포는 무슨 분포를 따르게 된다?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m분의 시그마 제곱 요 녀석을 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x바의 평균이 얼마가 나온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랑 똑같게 나온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가 어떻게 된다? 모표준편차를 루트으로 나눠준 거랑 같게 나오더라.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걸 써먹는 문제들 몇 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자, 58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581번. 자, 정규분포 300,16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64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581번.
다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원래 이제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 모집단 자체가 무슨 분포를 따라? 얘가 정규분포 300,16의 제곱을 따르는 이런 모집단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따른다는 얘기는 모평균이 얼마란 얘기야? 모평균이 300이라는 얘기고 모표준 편차가 얼마란 얘기예요? 16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된 녀석인데 이 녀석 중에서 이제 일부를 뽑아가지고 표본 집단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표본 집단을 만들었을 때 자, 이때 1번 문제를 보면은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그랬죠. 그죠? x바의 평균과 분산. 자, 일단 표본은 몇 개를 뽑았냐면 36개를 뽑았습니다. 36개가 아니구나. 64개를 뽑았습니다, 지금. 표본은 64개를 뽑은 상태고요. 자, 이때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1번 문제가 표본 평균의 평균 EX바랑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VX바 얘를 이제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VX바는 시그마 X바를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계산해보자. 자, 어떻게? 공식에 따라서 계산해주면 돼요. 자, 표본 평균의 평균 모평균이랑 똑같아. 얘는 300이 되겠죠. 그죠? 얘는 300이 되고요.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평균의 표준 편차 16을 뭘로 나와준 거야? n에다 루트 씌워준 거, 루트 64로 나와준 거예요.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까 8분의 16이 돼서 2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 얼마가 돼?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4가 나오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1번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300이고 분산은 4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자, 2번. 자, 표본 평균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300 얘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2가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300,2의 제곱을 따르는 녀석이다. x바는 이런 녀석을 따른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표본 평균 x바를 표준화를 시켜볼 거야. 자, 표본 평균 x바를 표준화시킨 식 뭐예요?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 뺀 거를 뭘로 나와준 거? 표준 편차로 나와준 거. 이게 이제 표준화시키는 식이었죠. 그죠? 그래서 표준화식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표준화식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그럼 확률 변수 x바가 302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그럼 얘는 표준화를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 g는 뭐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돼요? 여기 이제 302를 넣어주면은 1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가지고 z값이 1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을 해주면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반쪽의 면적은 0.5고 0부터 1까지의 면적은 거기 이제 그 가로열고에 나와있죠? 얼마라고 나와있어요? g가 0부터 2 사이에 있을 확률이 0.3413 여기가 면적이 0.3413이 됩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면적이 되겠어요. 0.8413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표준화 시켜가지고 뭐 확률 구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그 정규분포 할 때 워낙 많이 했던 거라 이제 그렇게 어려울 게 없고요. 문제는 이제 용어들이 헷갈려요. x인지 x반지 뭐 이것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어떤 녀석에 대한 이제 분포 확률을 찾아야 되냐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거기 582번부터 583번 그 문제들을 한번 이제 풀어보고 이형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지금 어떤 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정규분포 250,40의 제곱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모집단의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250,40의 제곱을 따르는 녀석인데 그럼 이제 모평균이 얼마예요? 250이라는 얘기고 모표준 편차가 얼마라는 얘기야? 40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모집단에서 내가 이제 표본을 몇 개를 뽑아서 표본 집단을 만들어 볼 거야. 자, 표본의 크기는 얼마? 지금 100개를 뽑았습니다. 100개를 뽑았대요.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들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럼 x바라는 녀석은 어떤 분포를 따르겠구나?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평균은 무평균 250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루트 n이 10이죠. 루트 n이 10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주면 40. 그래서 얘는 표준 편차가 4인 요런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요 녀석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582번 문제를 봅시다. 자, 582번 문제를 보면은 x바 표본 평균이 260보다 같거나 큰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 상태로는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해야 돼? 표준화를 시켜서 구해야 되지, 그치? 자, 그럼 표준화식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은 표준화식은 표준 편차분의 확률 변수 빼기 평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60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얘는 결국 g의 범위로 따주면 g는 어떻게 되겠어? 2.5보다 같거나 큰 확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여기 g값이 2.5보다 같거나 크게 되는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랑 똑같게 됩니다.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랑 똑같게 되는데, 자, 옆에 표를 보면은 0부터 2.5까지 면적이 얼마가 돼 있는 거 하니까 0.4938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이 0.4938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근데 이 반쪽 면적이 0.5가 돼야 되니까 빗금치 부분의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 0.006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답이 얼마가 된다? 0.0062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시켜서 넓이 구하는 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대로 정규분포 표준화시켜가지고 해주는 거 해주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x바가 표본 평균 x바가 뭐보다 같거나 큰 확률 이런 걸 이제 구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표본 평균의 그 분포가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 보고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해되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통계적 추정의 첫 번째 파트를 우리가 이제 마쳤습니다. 첫 번째 파트. 그래서 여기는 뭐 선생님이 딱히 뒤에 유형 문제 안 풀어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97페이지까지 나중에 한번 쭉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97페이지까지 내일까지 그 대표 문제들 한 번씩 쭉 풀어보고 모르는 문제만 내일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문제들만 한 번씩 풀어보세요. 97페이지까지 알겠죠?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대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내일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내일 이어서 그 마지막 수정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